사회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다수 의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결혼 이주민께서 패널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클 때는 감기 걸리기 십상인데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가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전해오는 민간요법으로 병을 다스리고 또 예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때론 다른 나라의 민간요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다수 의견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감기가 걸리면 생강차를 마신다거나 아니면 체했을 때 손을 딴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두 나라는 어떤 민간요법이 있을까요? 네. 민간요법은 나라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유사한 것들도 많겠지만 이제 생활 반식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렇지만 또 그 나라만의 이제 독특한 방법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 우유를 구하기가 쉬워서 그래서 끓은 우유에다가 꿀을 타서 아니면 이제 찐 마늘하고 이제 같이 타서 그러니까 마시기도 하고요. 맛이 좀 독특하고 이상할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감기를 낫기 위해서 먹으니까 약이다 이제 생각하고 먹는 건데요. 그 외에는 또 초콜릿을 타서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그건 맛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또 이제 목 아플 때는 그 소금물이나 소다를 넣고 이제 끓인 물을 해서 이제 머리에다 이제 전이나 뭐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 뜨거운 물에 수증기를 네. 이제 입으로 흡입하게 이제 해서 그렇게 또 하는 치료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감기를 자주 걸는 편이어서 네. 그런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예. 많이 사용하셨던 많이 민간요법이네요. 했죠. 네네.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베트남에서는 민간요법은 많이 있죠. 네.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차는 물론이고 이제 또 그 소금물로 입은 헹기거나 다친 마늘은 발바닥에 붙이거나 아니면 뭐 자소엽은 이제 항염 작용을 한다고 해서 빈쪽에 파과 자소엽 많이 넣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좀 허브 넣어서 끓이는 물로 이제 큰 그릇에 담아서 이 얇은 이불이나 큰 수건은 이제 머리 주변에 가린 후 이제 수증기에 흡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몽골하고 비슷하네요. 네. 네. 그리고 그 감기에 걸렸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까우서 다른 맘 랭감이라는 민간 요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동전이나 숟가락이나 좀 네. 비슷한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온골이 이마부터 목, 가슴, 어깨, 등, 뭐 허벅지, 몸 각 부위 좀 빨갛게 세게 이제 긁어요. 네. 이제 그거는 림프에 좀 뚫어줌으로써 독소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감기나 두통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민간 요법이에요. 네.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뭐 동전 같은 걸 이용해서 몸을 이렇게 긁는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좀 신기하게도 느껴지는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자신의 나라의 민간요법을 사용했더니 주위에서 좀 이상하게 바라보더라 했던 경험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 2년에 몇 번이나 감기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해왔던 방법은 이제 한국 문파스 비슷한 저우저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온몸에 바르고 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전으로 세게 여기저기 긁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혼자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남편한테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저희 남편이 뭐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든지 약을 타서 먹든지 무슨 그 몸에 상처를 내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해줄 수는 없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해야 되는데 이제 옆에 지켜보는 남편이 이제 걱정에 대해서 자꾸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거죠. 네. 그럼 지연 씨는 그걸 계속 하고 싶었던 게 그러고 나면 실제로 좀 몸이 나아진다고 느껴져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찜질방에 갔다 오면 몸이 이제 그 톡소에 빠진 나가는 것처럼 이게 몸이 가벼워지고 상쾌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를 내면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만 그 상처는 점점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런 상태로 제가 외출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저한테
남편한테 맞았어? 이제 부부 싸움했어? 아니면 뭐 남편이 때렸어? 그런 질문, 뭐 충격적인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른 질문도 아니고 남편한테 맞았다는 것부터 생각하니 조금 편견적인 질문이라고 제가 생각은 했고 또한 제가 외국인이라서 결혼인자이라서 그런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들에서 또 한 번 편견을 느끼셨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상처가 나면 뭐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생겼거니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수미아 씨는 우리가 이상하게 봤던 거 뭐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한참 전에 한번 이제 목을 빈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목을 비면 몽골에서는 제가 이제 여자니까 이성한테 이제 잘생긴 남자한테 가서 네. 절을 하면 이제 낫는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그 잘생긴 종각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쉬는 시간에 복도를 지나가시길래 제가 그냥 몰래 천천히 나가서 몰래 그냥 뒤에다 그냥 이렇게 천천히 절을 했는데, 아, 정말 하셨군요. 네, 했는데요. 근데 그것을 다른 선생님이 보신 것 같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고 민감해서 좀 그렇잖아요. 입장이 그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몽골에서는 이런 민간요법이 있어서 제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그 선생님도 아 그랬구나 하고 이제 동의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목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그게 이제 심리 문제죠. 뭐 그런 건 아무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네.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재밌네요. 저도 한번 꼭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 민간요법이라는 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오랜 세월 동안 그 공동체의 지혜가 누적된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지금 시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두 분이 보시기에 좀 낯설거나 독특하다고 느끼는 한국의 민간요법도 있나요? 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체했을 경우에 한국에서 이제 손가락을 따잖아요. 네. 그게 조금 처음에 이제 두렵고 좀 이제 무서웠어요. 네. 왜 이제 속이 좀 안 좋다는데 왜 저걸 이렇게 피를 이렇게 내야 되나 네. 막 그런 생각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속이 좀 괜찮잖아요. 가라앉고 더부룩하면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아 이거 그냥 괜찮은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좀 사용하고요. 아이들한테도 심지어 이제 해주기도 해요. 아, 직접 따주세요? 네, 직접 해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때로는 왜 시골에 있으면 그 풀잎이나 뭐 열매 같은 거를 이제 어머님이 갖고 오셔가지고 따서 오셔가지고 술이나 아니면 이제 효소를 담다고 하시죠. 사탕에 채워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 효소제를 이제 마시라고 해요. 좀 어디 아프다거나 좀 속이 안 좋다 하면. 근데 그런 거가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맛이 좀 이상하고 어떤 건 너무 쓰거나 아니면 이제 풀냄새 나고 그렇게 하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외에도 또 제가 한번 밥통에다가 이제 여기 발을 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된장을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은 조금 냄새도 좀 있고 또 바르면 좀 끈적끈적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방법은 조금 이렇게 꺼림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지현 씨는요? 저는 지금 웬만하면 뭐 한국 민간 요법은 좀 알고 이해하는데 근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조금 이해도 안 되고 거부감이 있는 거 있었어요. 네. 예, 베트남에서는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나 아니면 뭐 소화가 안 된 때, 배가 아픈 때 이제 보통 흰죽을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흰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파와 이제 자소엽을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흰죽도 먹긴 한데 저희 시어머님이 지금 누룽지죽을 끓여서 드시더라고요. 네. 베트남에서는 이제 누룽지를 먹긴 한데 근데 누룽지죽은 언제가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돼지나 뭐 동물한테 주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누룽지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일부러 이제 만들어서 이게 챙겨 줬는데 저는 그런 문화도 모르고 처음에 이제 아니 몸이 아프는데 죽도 못 끓여주고 이게 누룽지 죽 끓여주다니 이제 좀 서운하고 좀
오해했습니다. 네. 아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돼지 음식을. 쉽게 표현하면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나빴어요. 네, 그건 정말 오해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민간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점은 좀 서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있으신가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또 다른 나라에 살러 왔을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잖아요. 네.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의견을 뭐 잘못 전달하거나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제 오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이나 뭐 하고자 싶은 그 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가 잘 편안하고 이제 화목한 그런 사회나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김지연 씨는요? 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왔으니까 자기 나라의 문화 버리고 한국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압적인 요구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민간 요법도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보다 더 후진국이니까 이제 하는 행동도 비과학적이고 무식하다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더 건강하고 편견 없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두 분의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늘 새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